요즘 테슬라를 보면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기차 회사라고 하기엔 이미 범위를 넘어서 있고 기술 기업이라고 하기엔 또 그 안에서 방향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말 사이에 테슬라에 있었던 핵심 이슈들 그리고 그걸 관통하는 테슬라의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테슬라만큼 기대되는 핵심 종목 하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보여주었던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말 직전 미국 시장에서 꽤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엔비디아,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일제히 가격 조정을 시작했거든요. 애플은 아이폰 수요 둔화를 만회하려고 가격 인하 시그널을 냈고 엔비디아는 중국 규제 이후 판가를 낮춰서 출하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보여준 그림이 약간 다른데요. 보통 이런 흐름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할인 공세를 펴고 재고 털기에 들어가는데 테슬라는 반대로 공격적으로 설비 확충, 모델 전략 재편을 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격으로 승부 보기보단 구조를 바꿔서 시장을 다시 흔들겠다, 이 메시지가 더 강하게 읽힙니다. 특히 AI 로봇, 제조, 자동화로 무게를 옮기는 전략은 단순히 전기차 판매 부진 대응이 아니라 한 자체를 새로 자르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최근 모델 Y 판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테슬라 국내 판매는 전형적인 침체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두 달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판매량 증가가 아니라 어떤 고객층이 다시 움직이느냐예요. 전기차 초기 구매층, 즉 실사용 데이터를 중시하고 장기 유지비, 기술 업데이트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집단이 다시 테슬라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걸 시장에서 꽤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보조금, 가격 요인보다 제품력, 효율성 업데이트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고객이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즉 글로벌에서는 압박이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브랜드 충성도 기반 고객이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 이 구조는 테슬라 입장에서 꽤 반가운 흐름입니다. 오늘 이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테슬라가 단순히 FSD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각국 두제 통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테슬라는 그 타이밍에 맞춰 FSD의 판매 방식과 운영 방식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테슬라는 차량 판매로만 매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의 무게 중심을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사에서 나온 흐름을 정리하면 테슬라는 FSD를 일회성 옵션이 아니라 장기 구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차량 파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해고 난 뒤에도 계속 매출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에서 이동 데이터 서비스 기업이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비스 모델 전환이 한국 시장 반등 흐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한국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다시 사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기능이 계속 올라가는 차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가 넓어지고 구독 모델이 본격화되면 그 업데이트 가치가 더 커지게 되고요. 즉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방향은 한국 시장 수요 회복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략적 포석인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조용히 하지만 꽤 파격적인 그림을 하나 더 꺼내들고 있습니다. 바로 로보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자율주행 기반의 스납차 플랫폼인데 최근 해외 보도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죠. 이 로보밴이 단순히 사람 여러 명 태우는 셔틀 개념을 넘어서 자율주행 캠핑카로 확장될 가능성이 언급된 겁니다. 라이프라 불리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 있잖아요. 여기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 파워트레인, 자율주행, 모듈형 실내 구조가 결합되면 말 그대로 차가 집이 되고 집이 이동하는 생활 방식까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프로토타입 단계고 테슬라가 양산 일정이나 확정된 계획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차의 형태를 재정의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꽤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여행, 라이프 스타일 시장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종매해보면 겉으로 보기엔 상반된 신호들이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일수록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이슈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크게 증폭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다룬 이슈도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결론은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방향을 잃지 않았고 단지 속도와 방식이 전기차 시대의 초창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